6월 11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이 JBC 뉴스는 끝나면요, JBC 타에서도 같은 방송이 이어지고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171제입니다. 1171제. 자, 오늘은요, 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들, 이 조은진 대표가 늘 이야기하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또 시장경제 역시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지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파괴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문뻥 정권이 재난기원금 주니까 이거 재난기원금 받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유가 무너지든 말든 민주주의가 파기되든 말든 시장경제가 박살나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는 이유가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다 까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책임 물어 가지고 이 징역 18년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8년에 200억 원, 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100년을 때리든 200년을 때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저는 이 최순실 씨에 대한 것들 행위에 대해서는 이분이 약간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법률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이런 강한 어떤 이 판결을 내린, 지금 이거는 형법이고요. 역사의 판결이 있을 겁니다. 역사의 판결이 있으면요, 역사의 판결에서는 최순실 씨가 아마도 역사의 판결에서는 또 다른 리 되는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끼리 카톡방에서 많이 싸우던데요. 다 싸웠습니까? 더 싸우시죠? 예? 또 특정 대상으로 도마에 올려가지고 또 씹고 그러던데요. 더 하세요, 더. 빨리 끝내면 재미가 없는데. JBC 뉴스가 그만하자 이래야 그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제가 적었던 글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이 체제 전쟁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가야 된다 이런데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오늘은 좀 잠잠하더구만요. 할 때 또 해야죠. 열받아가 분통 터지는데 하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요, 뭐 하겠습니까? 그거라도 실컷 터뜨리고 그런다고 우리 공화당이 무너집니까? 우리 공화당이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싸울 땐 싸워야죠. 마음껏 그냥 분노 표출하고요, 패 죽여버리십시오,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멸치가 참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멸치회가 서울에서는 이래 안 파는가 물어보니까, 이 멸치회가 딱 이 부산 기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멸치회가 바로 싱싱한 거 먹을 수 있는데, 차에 태우고 이래 가져오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바닥바닥
파닥파닥 해가지고 지 성질에 못 잊어가지고요. 혹시라도 뭐 또 이 본인들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또 이래 자멸을 하지 마십시오. 싸우더라도 어떤 저는 뭐 이런 그런 논의들 괜찮다고 봅니다. 뭐 당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체성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도 그런 공격 많이 받거든요. 저 예전에 저 새끼 저거 좌파였는데 뭐 어쩌고 그런 공격들 많이 받고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볼 것이다. 또 뭐 별 희한한 소리 다 듣는데요. 뭐 제가 뭐 스스로 못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제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많이 또 안 드러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뭐 편안합니다. 막 누가 공격을 하든 말든 그냥 막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좀 이래 잘 이렇게 가야 되는가 뭐 그거 하고 또 우리 공화당이 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되는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솔직히 제 그거 뭐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쪽박 차면 저도 쪽박 차는데 아이고 저것이 우리 공화당이 이제 사라지면 누구 지지합니까? 누구 지지할까요? 우리 저쪽에 저 미국에 있는 아줌매 푼수 아줌매 지지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오지랖 할머니들 지지할까요? 뭐 누구 지지할까요? 아이고 제가 뭐 지지할 골치 아픕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언론사 후배 한 명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보고 이 말 하더구만요. 선배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야 선배는 이 거국 기자로 소문 다 났더구만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와 선배가 적는 그 칼럼들, 뭐 우리 공화당 이주로 적는 글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배가 방송하는 취향들, 또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이제 대응하고 지적하는 거 보니까 완전 극우로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이 후배들이 이제 그 주변 애들이 밥 먹으면 가끔씩 제 얘기를 하는가 봐요. 완전 전부 다 이제 이 정선배가 완전 극우 기자가 돼가지고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 거구 기자 맞다고 임마. 거구다 거구. 거구인데 그래 거구 맞고 밥이나 뭐 처먹고 가라 그냥 그랬는데요. 한 2년 만에 만났어요. 2년 만에 뭐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가볍게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비 맞으면서 얘기하던데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참 거구 기자 거구다 거구. 나 거구 맞잖아요. 친일 방송이다. 친일 맞고 뭐 거구가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친일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거구라고 하길래 제가 참 그랬는데요. 지나간 이 돌이켜 보면 제가 뭐 굳이 야 이게 아니고 뭐 이거다 저거다 이라고 제가 변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끼리 잘하고 너희 저기 그 문재인 따까리 잘하고 그리고 그 또 뭐 기업들 잘 해가지고 광고 잘 뺏기 묻고 해가지고 잘 해라 잘하고 또 보자 그러고 했는데요. 돌아가니까 섭섭해 하더구만. 제가 스스로 섭섭하더라고. 이 사람이 없어요. 이제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뭐 이 색채가 다르게 다 드러나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우리 이제 공화당마저 이제 이렇게 대거리 가버리면 제가 누구하고 만날까요? 누구 만날까? 카라쌤 누구 만날까요? 파주에 가서 그냥 박철희 사장 만나가지고 그냥 박철희 사장하고 그냥 그 인쇄소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알바나 하고 살까? 뭘 하고 살까? 걱정이네요. 우리 공화당 단디 잘 가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우리 공화당을 뭔가 좀 이래 파탄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려 하는 자들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단디 조심하세요. 뒤집니다. 잘못하다 그래. 뒤져요. 그분들이 악하고 깡밖에 안 남은 분들입니다. 악하고 깡밖에. 이 악과 깡을 건들면요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린을 건들면요 진짜 뒤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요 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 기독교 성경을 교리를 공부하는 어떤 정당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슬람 코란 경전을 읽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독교의 교리가 이 하느님의 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항의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이슬람 코란 읽는 자가 예를 들어 기독교에 와가지고 성경의 뜻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요, 그 있는 사람들 맞아 뒤집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보수의 기본 그 원리를 갖고 그 설립된 정당인데, 그 정당에 와가지고 뭐 그 정당에 벗어나는 하나의 그 가치, 이 부분들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리고 한 특정인에 대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벗어난 행위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뭐 개혁을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 그 개혁과 혁신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코란 공부를 하고 이슬람 교도에 있는 자가 기독교 교회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혁신과 개혁시키겠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다 보니 안 되면 이제 목사들 욕을 하는 거죠. 아, 이 목사 이거는 내 얘기를 안 받아들인다. 코란에도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요, 그렇지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예? 나가서 외톨이 될까봐,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뭐 사람들 빼가려고 합니까? 왜 있어요? 아니면 분당 치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니지만요, 뭐 객관적으로 늘 봅니다. 늘 볼 때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이분들요 보통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4년 동안 태극기를 든 문체분들이 피곤한 눈이 오나 그 보통 분들이겠습니까? 그 보통 정신력으로 있는 분들이겠습니까? 보기에는 순진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저분들이 어떤 자유체제에 대한 이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그 정신과 그 저항 투쟁력은요, 제가 보았던 다른 분들 좌파보다 더, 소위 뭐 민노청이니 정교조보다는 더 월등한 그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사람들 욕되지 마십시오. 본인들의 혁신과 가치라는 것들은요, 전체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 속에 있어서 그분들의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폄하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변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혁신과 변화라는 것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칙 연산을 풀고 나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사칙 연산의 기본도 모르면서 방정식을 풀어요? 미분적분으로 뛰어갑니까? 기초와 기본이 돼 있어야만요, 방정식도 풀고 미분적분도 풀 수 있습니다. 괜히 앉아가지고요, 나는 방정식 풀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저 다른 데 가서 방정식을 풀든지 미분적분을 풀든지 뭐 도형을 공부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지, 여기서 지금 어떤 심기일전하는 분들 건드려 가지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문재인이가 60항쟁 33주년인가 그게 와가지고요, 본인이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됐다 라고 또 뻥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문재인 씨의 저 민주주의는요, 뭐 알다시피 야누스입니다. 두 얼굴의 민주주의입니다. 문재인 씨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 전체주의의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정말 어떤 국민이 주인인, 어떤 국민 스스로의 어떤 모든 이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는 저는 아니다 봅니다.
결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저 전체주의 색채를 가진 자들만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또 진영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우파 보수층들은요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유우파 보수층들이 문제인식에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뭐 바란다, 그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고요. 아무튼 문재인이라는 이 정권 자체는요, 저는 연설 한마디 한마디에 저기에 다 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 조원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되고 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로 가고 있다.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저들의 어떤 그 전체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 집단이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뭐랄까요 복이 있는 국민이라 그러면요 그런 조원진 대표의 얘기를 진작 알아들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이 대구 달서병에 있는 주민들은 조원진 대표를 그냥 철저히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이 자유우파 쪽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우파라는 자들도요 우리 공화당 외에는 조 대표를 업신, 멸시, 갈시 그냥 짓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찬양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지도자가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에 반하고 또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해온 지도자 4년 동안 국민 속에서 한 길을 걸어왔던 지도자라 그러면요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서 격려해주고 또 그분들의 어떤 얘기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식의 어떤 이 뻥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에 보면 또 조 대표에 대해서 왜 투쟁에 동참하지 않느니 조 대표가 어떻냐 하면서 마구마구 씹는 세력들이 많아요. 여전합니다. 조 대표가 뭐 만만하게 보여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다른 지도자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방하는 전제는요. 예를 들어 그 지도자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홍문종 대표처럼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넣습니다. 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곧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을 탈당해 나가면서 이제 뭐 본인 뭐 친박신당을 만들고 이런 가정에 대한 절차 이거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고 또 김문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뭐 애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보따리 사고 나가고 뭐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저는 이 나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의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그 원칙 소신에 대해서는 저는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건드리는 부분들은 미디어의 역할들,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뭐 김문수 지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을 시킨다든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훼손하겠다면 그때는 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는 그 사람의 길이고 또 홍문종 대표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 길에 대해서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예를 들어 서울 가는 길이 다를 따름이지 저는 존중해 줍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것들은 또 언론 입장에서는 지적하고 관리보다는 뭐 감시해야 될 그런 기능적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잠깐만 조원진 대표의 어떤 그 비난은요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여전히 뭐 조진핑이었더니 뭐 여전하고요. 또 뭐 심지어는 뭐 정체성을 봐야 된다. 조 대표의 정체성이 없다든지 이제는 뭐 이 바닥을 떠났니 어떻니 뭐 하면서
별 소리도 하던데요. 뭐 정치인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런 이 잡다한 소리 들으면서 또 성장하고 또 그런 그런 잡다한 소리가 결국은 본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좀 이래 사람이 내버려 둘 때는 내버려 둬야 되는데요. 참 이 좌파들보다 우파들이 참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파들이 문제가 많아요. 자기들이 입장에서 투쟁의 어떤 아젠다를 만들면 가면 돼요. 하면 돼요. 뭐 투쟁하지 마라 그럽니까? 뭐 부정선거 뭐 맞죠. 뭐 하라 좀 하면 되죠. 거기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조 대표가 거기 앞장서지 않는다고 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지 않는다고 또 질타를 하고 또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왜 부정투표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상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좌파의 특성은 보면 이제 각오로의 어떤 복귀해가지고 자꾸 적폐하는데 우파들은요 특정 세력을 공격을 합니다. 한 사람 개인을 공격합니다. 개인을요. 개인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비방이거든요. 그건 음해거든요. 그 어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가정과 그 철학 거기에 내면의 이승 또 사상과 이념을 잘 압니까? 토론을 해봤습니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없잖아요. 그 현상만 보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요. 그 사람이 당할 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야 뭐 괜찮습니다. 저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는 맞습니다. 이 파괴시키는 행위에 있어서 다 같이 힘을 모아고 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자꾸 서로 싸우고 조 대표가 얼마나 그랬으면 서로 싸우지 말아라고 얘기를 몇 번 하고도 얘기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지 않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것들 뭐 더 싸우시고 더 비방하다가 그러다가 뭐 끝이고 또 정리되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집요하게 몰아세우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문재인 씨의 민주주의 얘기를 어제 문재인 씨가 뭐 53번인가 민주주의 얘기하더라고요. 80년대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요.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가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내 머리를 너를 잃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이 노래인데요.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일은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제 참 많이 불렀어요. 당시 87년도 이때도 많이 불렀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뭐 지금 뭐 대학생들 못 느끼겠죠. 80년대에 늘 캠퍼스가 체류탄으로 지옥하고 뭐 어디 뭐 지금 학생들 뭐 스타벅스 커피숍 가가지고 리포터하고 공부하고 할 점에 늘 이 막걸리집 가가지고 미래를 고민하고 이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기를 다졌던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다 이제 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운동권 이 출세지향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참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목적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민주화가 꼭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왔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33년이 흘렀습니다. 33년이 흘렀는데 저 상당히 저도 배 아프죠. 왜 그러냐면요. 같이 이제 80년대에 타는 목마름으로 스크린 짜고 불렀던 그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같이 외쳤던 자들이 이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게 아니고 저 새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놈들이구나.
저놈들이 기만을 하고 저놈들이 독재자였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배아픔보다는 배신감들. 이야, 어떻게 저놈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그 80년대 보았던 그 쓰레기들이 맞는지, 뭐 그때도 저는 그 반쓰레기로 봤으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슴 그냥 법이 없다 그러면요. 그들의 어떤 엉터리들, 속이는 행위들, 그냥 막 짓밟고 싶은데요. 그래, 이게 참. 그래서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쳤던 놈 중에서 한 명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론사 그만두고 쪽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유튜브나 방송이나 하고 글이나 적으면서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세력들은 청와대나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배지 달면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또 국민들에게 현혹시키고 속이는 분들이 또 있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고 투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이제 어제 제 후배들처럼 언론사 후배들처럼 제보고 거국 기자라고 소문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삶을 사는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어째 보면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16년도 12월 9일 탄핵 이후에 또 헌재가 3월 10일 날 2017년도 헌재가 이제 탄핵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다 벌어지는 일들,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은 또 같이 탄핵 무효를 외쳤고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의 편질들, 또 그 속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탄파 무리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공격했던 사람들, 또 조원진 대표를 폄하하고 짓밟는 사람들, 이 다양한 층들이 계속해서 분할을 하고 있고, 뭐 자금에 지금 우리 공화당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이제 늘 새롭게 변화되고 분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법칙인데요. 거기에 이제 익숙되지 않는 우리 우파 국민들 보면 참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쳐내리고, 오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을 보면서 아침에 이제 병원으로 출근하는 분이세요. 병원으로 출근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하면서요. 아주 좀 절규어린 저한테 이제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람들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같이 뭐 또 뭐 한 잔 몸 이야기하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분들의 어떤 답답함을 달래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상은 아닙니다. 북한에 전단지를 뿌렸다고 그들을 고발하는, 고소하겠다는 자들, 국민이 김정은이 그 독재자 남매의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고 국민을 잡아들이겠다는 이런 정부, 5.18 특별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는 어떤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마당이고, 또 이제 언론에 대해서 명예를 잘못하면 언론의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또 만들고,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자체에 대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겁니까? 지금 기업들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각종 기업 옥죄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을 이제 내기업으로, 이 노조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기업들로 만들어 버리고, 이 지금 대한민국은요 1에서부터 100까지
가지 전부 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보편적인 이 생각 또 바라봤던 그 사항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는요 국민들이 무뎌졌다는 것들이죠. 무디죠. 아이고 그런갑다. 뭐 그런갑다. 뭐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아이고 민주주의가 조원진 대표가 백날 나서 가지고 지금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한다 예천들. 아이고 그러든 말든. 이제는 이 뭐랄까요. 처음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도 사람들이 불안하고 하지만 지금은 막 걸리든 말든. 어제 그 민노총 보니까 여의도에서 한 5천 명 모여가지고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집회를 하던데요. 이런 모습들 보면요. 이제는 뭐 걸리든 말든 무감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어받고 이런 거이지만 이 국민들이 무관심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무관심으로. 우리가 이 이용수 할머니만큼 또 이한부 얼마만큼 그 이 할머니가 이 이한부 문제를 이끄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할머니가 친일로 매도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또 백선엽 장군이 지금 또 국군묘지에 묻히지 말아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을 이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라든지 모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다 허물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국회 재판받는 자가 나 지금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재판장이 당당히 말하는 자들. 한명숙이라는 자 돈 받은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확정까지 판결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판을 다시 뒤엎으려는 것들.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민주주의를 뒤집고 이런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재인의 가짜 그 문재인의 그 민주주의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현재 또 역시 계속해서 지금 경험해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이 독재가 발붙을 수 있는 저는 근원이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이 세력들, 이 지난 50년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바동바동 살았던 분들의 그 가치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80년대에 짱돌, 하얀병 들었던 자들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동자가 이제 지배거깁이 되는 이런 세상, 이런 기막힌 세상이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언론들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또 지적도 하지 않고 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 정상적인 나라라 그러면 지난 총선에 있어서 177석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 미래통합당이 개빡치고 미래통합당이 한교안이가 완전 이 대한민국 이 보수 야당을 망친 장본인이 됐지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놓을 수가 없고 또 정상적인 국가라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이 단 한 명의 의석도 배출하지 못하고 0.74%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들. 물론 그 정도 나왔다고 자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정상이 아닌 나라입니다. 조원진 대표가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또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외쳤지만 국민들은 외면하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나라, 이 민주주의 체제는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너뜨리는 것보다는요. 이 국민들 스스로, 개돼지 국민들 스스로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이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신주기를 형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어떤 혁명 우리 사회를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는 저는 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국민이 결국은 죽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요. 지난 4.15 총선 투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
이것은 바로 투표장에서 일어났고 또 국민들이 동조를 해줬다. 그래서 이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외치고 했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의 독재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입법, 사법, 행정 허물어뜨리고 마지막 이제 이 검찰 사법권만 잡으면요. 그 잡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을 만들고. 그래서 독재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이 정치 무기로 삼아가지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제 공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들 자 입맛대로 바꾸고 또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이 경쟁자에게 불리한 운동장 구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가장 기막힌 시나리오는요, 이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를 미미하고 점진적으로,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죽이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를 눈치챈 학자들, 지식인들은요, 두려움에서 혹시 그 좌파들의 어떤 그 칼날에 들어올까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분노, 저항으로 하는데요. 이 분노와 저항이 이제 결국 문재인 좌파를 끌어내릴 수 없는 이 지경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좌파의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그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우리가 참 우리끼리 싸우는 것 자체도요, 저는 사치라고 봅니다. 당신이 어떻다, 뭐라 어떻다. 사치예요, 사치. 체제가 무너지고 끝나버리면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체제 무너지기 전까지 실컷 싸우십시오. 이 피끈 끌려가고 보트피플처럼 베트남에 이 강나라를 떠도는 이 유랑 신세가 된 그때도 싸우겠습니까? 네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그래서 이제는 싸우며 구판을 걷어내고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전제주의 유혹에 넘어간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독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독재자에 대한 이 잠재적 인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결국은 이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를 하고 또 이 소위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다른 야당의 정당 이런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을 어떤 거꾸로 몰아세워버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툭하면 명예훼손, 그리고 보이지 않게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폭력을 조장하고 폭력에 눈을 감고 뭐 이런 작태가 결국은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잠재적 독재자가 결국 전체주의화되는 그런 가정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는 게 이제 많은 이 정치학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딱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 중에서 브라질 독재자 바르거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에게는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친구에게는 무엇이든 다 괜찮다. 우리 친구는, 우리 진영은 괜찮다. 그러나 그 반대 세력에는 이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 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게 이게 진짜 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의 아닙니까? 윤미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우파에서 그런 됐다 그러면 문재인은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N번방 애들 야동사건 관련해가지고 특별수사 지시를 내리고 또 이재수 이 기무사령관 관련해가지고 또 기무사가 어떻게 계엄령 관련인가
이 해외 순방 중에도 그 수사 지시를 내리고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도 특별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또 예전에 그 연예인 선거 매매 그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문재인이가 이 문제만큼은 입을 닫고 그냥 원론적 입장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요 상권 분리 법치주의 이 다 무너지고 이 상권 분리 법치 뭐 일사부재리 같은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 이 말은 다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다 파괴시키면서 사법부와 검경, 정보기관,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정치적 중립성 등 기능 기구마저들도 지금 좌파 독재 정권에 알아서 누워버리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이 얘기했던 문재인 독재 정권, 우리 대한민국의 이대한 여정에서 제거되어야 될 정당성 없는 권력 찬탈 세력들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했지만요. 그 역시도 이 대한민국 대지 국민들이 알아듣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 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역사야. 또 이 역사 체제 전쟁,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잡종 공산주의 이념 전쟁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은 새로운 정당으로서 아마 뒤바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과 시대적 사명은요, 바로 이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그래도 깨우치 줘야 되고, 어차피 국민들 자체는 이제 무감각으로 데리고 가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 무감각보다는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마도 이런 무감각하는 형태가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왜냐면요, 예전에 방송하면 이제 우리 공화당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 JBC 뉴스에서 많이 떠나갔어요. 많이 떠나갔어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집토끼, 그러니까 이 집토끼 먼저 잡고 집토끼를 먼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금 방송의 내용들은요, 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뭐 JBC 뉴스에 칼럼 형식으로 또 한번 글을 올릴 테니까요. 그 글을 또 이래 같이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보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뀌고 가고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또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어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공화당도 뭐 이제 좀 이래 덮고 또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에 입에 드는 행위를 하면요, 나가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망구 싸울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유지 잘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